수정입과 어쨌든 요거에 대한 구문 분석 못 해왔잖아. 그래서 쌤이 이거 그 문법 강의 영상 듣는 데 있지. 거기에 지금 이 수업 영상 올려줄 테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듣고 해석까지 완성해오자. 알았지? 가볼게요, 일단. The above graph가 당연히 문장 맨 앞이니까 주어 처리합니다. above가 뭔 뜻이야? 얘는 뭔 뜻이냐면 위쪽의 라는 뜻이야. 즉 위에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the above graph 하면 어떤 그래프겠어? 그치? 위에 있는 그래프가 shows 뭐 한다? 보여준다.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야.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뭐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거는 길이가 길더라도 전부 다 누구다? 목적어가 되겠구나. 근데 목적어는 꼭 필요한 요소니까 대괄호로 묶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는 shows는 몇 V겠어? 오케이, 3V야. 그럼 보자.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how, 얼마나 우리 이런 애들 의문사라 하고 의문사는 접속사 출신이니까 세모표시 들어가야 되겠죠? frequently, ly 붙었으니까 부사, 둥근가로 묶으면 되겠다. 일단 frequently가 뭔 뜻일까? 체크해야 되겠죠, 고단어? 자주라는 부사예요. 한마디로 누구랑 똑같은 단어냐면 often. often 들어본 적 있지? 근데 이거랑 좀 다른. 그래? 그러면은 요걸 볼 거. 맞아. 내가 거기로 갈게. 미안. 쌤이 이걸 잘못 봤다. 자,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혼동 올게. 저기 Chinese people, 여기로 가겠습니다. sorry. 자, 가볼게. 똑같네, 그러면. The graph of O니까 똑같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준다. 그럼 뒤에도 역시나 일단 뭐뭐를이야. 그지? 그럼 여기 컴마에서 끊기니까 얘는 여기까지 일단 묶을게. 자, what, 무엇을, 그럼 일단 의문사니까 접속사 출신 세모 들어가고 Chinese people, 중국 사람들 주어져. spent, 뭐 한다? 그치, 보낸다, 어쨌든 동사야. 또는 소비한다, 이런 뜻이야. 중국 사람들이 소비한다. 그들의 돈을, 온, 품사 뭐예요? 전치사죠. 전명구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3부이야. 그럼 여기까지 일단 스탑하고 해석을 달아보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과연 중국 사람들이 본인의 돈을 쓰는지요. 즉 어디에 쓰는지를 보여주고 있대요. 언제? On during Chinese New Year. 언제? 중국의 New Year니까 뭐겠어? 새해지, 새해. 그러니까 during이 뭔 뜻이에요?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전치사거든요. 맞아. 즉 중국의 새해 기간 동안에 중국인들이 본인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also, 또한이라는 부사니까 둥근 가로를 일단 묶을 수 있고요. 자, known 나왔어. 근데 일단 얘는 원래 모양은 아니야. known의 원형은 뭐지? 그럼 일단은 동사 출신이니까 V를 달기는 할게. 근데 known은 어떤 모양이야 지금? 과거형이야? PP형이야, 맞아.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 3단계짜리를 과거 분사라 하죠? PP야. 그럼 쌤이 하나 물어볼게. 한 문장에는 동사를 몇 개만 쓸 수 있죠? 한 개 쓸 수 있어. 접속사가 들어가면은 2개 쓸 수 있어. 그래서 지금 what이라는 접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나왔다라는 건 얘는 동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아니면 딴 역할을 한다는 거야? 딴 역할이야. 근데 이 PP가 지금 누구 뒤에 나왔냐면 New Year, 새해, 이거 품사 뭐야? 새해니까. 명사야. 명사 바로 뒤에 ing나 pp가 나오면 뭐 하는 애라 했지, 쌤이? 꾸며주는 애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를 꾸며줘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안에서 한 번 더 as가 전치사니까 한 번 더 묶일 수 있는 거지. 오늘 단어 시험 볼 때 쌤이 얘기해줬는데 as가 전치사일 때 어떤 뜻을 가진다 했지? 뭐뭐? 그치. 뭐뭐로 또는 뭐뭐로써 라는 뜻이라 했어. 그리고 어쨌거나 known이 모양이 pp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태처럼 해석해야 돼? pp니까? pp가 상징하는 게 무슨 태야? 수동태잖아. 뭔가 당한다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수동태처럼 해석은 해야 되지만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 되다가 아니라 뭐뭐 되는 형용사 역할하는 거니까 니은 받침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해석을 해보자.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Chinese people이 본인의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새해 기간 동안에요. 근데 꾸며주는 말이 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보내야 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봄 축제로 known. 이게 알려진이라고 해야 되겠지. 봄 축제라고 알려진 중국의 새해 기간 동안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the most common expense가 당연히 주어겠지. 왜냐면 was가 동사니까, 비동사니까. 해석해볼게. 가장 common이 뭔 뜻일까? 체크했나요, 이 단어? 한번 붙여야 되겠죠? 맞아. 흔한 이런 뜻이야. 그러면 expense가 뭔 뜻일까? 우리 이거 잘 생각해보자. expense라는 뭔가 단어의 뉘앙스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단어 있어? 그치, expensive 맞아. 거기서 나온 단어야. 근데 비싸고 싸고 이런 말은 뭘 보고 하는 말이야? 그쵸. 그래서 expense가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즉, 가장 흔한 비용은, 근데 지금 비용 얘기가 왜 나오는 거 같니? 새해. 그치, 새해에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돈 얘기 나오는 거야. 중국 애들이 그 기간 동안 가장 흔하게 쓰는 비용은 바로 was gift. 뭐였다? 선물이었다. EVS 시죠? 비동사 단독으로 등장하면 EV였지? 그리고 for their parents는 전명문이니까 묶어야 되겠지. 즉,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어디에 쓰는 거냐면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사는데 쓰는 비용이었다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which가 나왔어. 저 which, that, which, who 이런 애들 뭐라 그러지? 우리 문법적으로. 땡. 관계대명사라 하죠? 시험 범위 없지 않나? 그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도 어쨌거나 꾸며준 역할이니까 누군가로 묶어야지.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 that, which, whom도 어쨌거나 접속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도 세모를 표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나왔어. were, 비동사야. 근데 비동사가 지금 혼자 나온 게 아니라 ed에 붙은 애가 나왔어. 비동사랑 ed가 붙은 이런 조합을 뭐라 그래? 비동사 플러스 pp를 뭐라 그래? 자, pp가 단독으로 등장하면 뭐 하는 애였어? 위에 문장에서? 네, 꾸며주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비동사가 같이 들어가면 쟤는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이 아니라 동사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래요? 수동태라 하는 거잖아요. 쌤 계속 수동 했잖아. pp니까. 얘는 어쨌거나 동사니까 뭐뭐 되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니까 얘는 V를 달고 수동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by는 또 전치사니까 둔괄호를 열었어. 근데 of도 전치사야. 그러니까 또 열어. 그럼 총 3번 열렸으니까 3번 닫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purchase가 동사 원형일 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수동으로 바꿔서 알맞게 해석을 할 텐데 그냥 purchase가 뭔 뜻일까? 맞아. 구매하다. 한마디로 buy랑 같은 뜻이야. 근데 수동태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구매? 수동은 당한다라는 의미니까 어떻게 해석하라 했어? 뭐뭐?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라 했어. 이거 외워야 돼 반드시.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구매? 되다라 해석해야 돼. 근데 지금 관계대명사가 오면은 역할이 뭐라 했어?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지? 관계대명사 역할 뭐라 했지? 우리가 지금 둥근가루로 묶은 이유가 뭐겠어, 수정아? 꾸며주는 거니까 수식이라고요, 얘도. 그럼 얘도 동사처럼 해석하면 안 돼. 형용사처럼 해석해야 돼. 그럼 얘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뭐 돼? 되는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형용사니까 니은 받침으로 쌤이 끝나야 된댔어. 그럼 생각해봐. 65%나 구매가 된대, 사람들에게. 그럼 뭐가 구매되는 걸까, 앞쪽에? 그치, 한마디로 여기는 관계대명사는 이 기프트 꾸며주러 나온 애라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을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 가장 흔한 비용은 바로 부모님을 위해 사람들이 65%사람들에게 특히 65%의 사람들에게 구매되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The only other category 일단 맨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야. 근데 카테고리가 뭔지 알지? 이렇게 나눠놓는 거? 그럼 어쨌거나 명사일 거 아니야. 명사 뒤에 that 나왔네. 쟤가 누구라고? 아니 방금 위에서 있어 that, which, who, whom 누구다? 네, 그니까 둔가로 열어야 되겠죠. 앞에 있는 거 꾸미는 거겠지. 그래서 쌤이 얘기했지만 이 관계대명사도 접속사 출신이라 했기 때문에 대세는 세모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잘 봐야 돼. 오케이, 관계대명사 제가 꾸며주는 거 알겠어? 그럼 어디까지가 꾸며주는 문장일까를 잘 골라야 돼. 어디까지가 꾸며주는 문장일까? 끝까지? 그럼 이 문장에 동사는 없는 거야?
그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돼. 즉, 잘 들으세요. 주어 뒤에 관계대명사가 붙었어. 그럼 어디까지가 꾸며주는 문장이지? 괄호를 닫아야 그때부터 해석을 하는데 어디에서 닫아야 되겠니? 당연히 동사 앞에서 닫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딱 거기까지만 꾸며주는 거다 하고 주어랑 동사를 매칭해서 해석을 하겠죠? 그럼 동사가 누가 진짜 동사일까? 그쵸. was가 동사예요. 그럼 여기 on까지가 꾸며주는 거예요 하고 딱 정확히 닫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spent는 이 문장의 진짜 동사가 아니라 꾸며주는 말, 즉 사라져도 되는 말 속 안에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가짜 동사라는 거야. 얘가 진짜 동사야. 근데 비동사 단독 등장이니까 eve이고 뒤에는 당연히 sc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꾸며주는 말도 길이가 너무 길어. 그럼 이 안에서 또 분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이 와중에 of the people은 전면구니까 묶을 수 있어. spent는 동사라며. 소비하다. 그럼 돈은 뭐겠어? 소비하다, 돈? 네. 그럼 얘는 3부이고 more than half of the people이 주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 일단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여기 먼저 해석해야 돼. more than, 넘어가는 거지. 이상이라는 거야. half가 몇이야? 그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쓰는 또 다른 카테고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decoration입니다. 뭐야? 장식품이나 firework가 뭐지? 이제 불꽃놀이.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 the percentage for money as a present was less than half that for decorations as fireworks. 필요 없고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비동사 단독 등장이니까 eve이고 뒤에는 이제 sc가 되는 거야. 그럼 주어가 꽤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문 분석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사를 1번으로 찾는 거야. 동사를 찾으면 앞은 무조건 다 주어니까. 주어가 꽤 기니까 난 대가로로 묶을게. 그리고 필요 없는 애들은 묶어야 되겠지. 둥근 가로로. 어디 있을까? 볼이랑 as. 둘 다 전명구야. 같은 역할이니까 분리해서 안 묶고 한 번에 묶을게. 두 번 열리고 두 번 닫으면 되겠죠. 그럼 the percentage가 사실은 제일 필요한 단어였다는 거야. 이렇게 전명구, 즉 꾸며준 덩어리가 여러 개 있으면요. 맨 뒤에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즉 선물을 위한 돈을 썼다는 percentage는 was 어떠냐면 less 하든. less는 누구의 반대말일까? 맞아. more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더가 아니라 덜이란 뜻이야. 즉 이하라는 뜻이야. 즉 선물 사는데 쓰는 돈의 그 퍼센티지 비율이 이하다. 뭐 이하다야? than half. 절반 이하다. 즉 50% 이하다라는 거죠. 뭐보다? for decorations and fireworks. 장식품과 불꽃놀이를 위한 그 비율보다 절반 이하다가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그 다음 26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More Chinese people. 더 많은 중국인들은 주어고 spent가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소비하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소비한다. 돈을 하고 on 전치사네. to party. 파티로 전면구네. 그럼 이렇게 두 번 닫으면 되겠다. 가볼게 그러면.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돈을 씁니다. 어디에 쓴대 근데? 파티에 가는데. 그지? then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무슨 급 표현이야? 맞아, 비교급 표현이에요. 그래서 then이 무슨 뜻이야? 뭐뭐? 맞아. 그럼 앞쪽에 뭔가 더든, 덜이든 이런 비교급 표현이 있다라는 소리인데 어딨어? 그렇지, more이 있는 거야. 그래서 then이 나온 거야. 지금 비교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then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 then의 정체는 뭐예요? 이 then의 정체는 바로 전치사와 접속사 역할을 해요. 그럼 어쨌거나 얘도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 얘는 전치사 역할도 하고 접속사 역할도 해. 그럼 일단 문장에서 꼭 필요한 애겠니? 안 필요한 애겠니? 그러니까 일단 둥가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자, 파티에 가는 사람들. 파티에 가는데 돈을 엄청 많이 쓴대. 누구보다냐? those보다야. 근데 those가 뭔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those는 뜻이 두 개거든요. 첫 번째는 뭐뭐하는 것들 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뜻이 됐건 이 두 표현의 공통점은 뭐야? 둘 다? 복수라는 거야. 맞아. 일단 those는 복수형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우리 비교를 누구랑 하고 있어? 앞에 보니까 비교 대상 1번이 뭐야?
더 많은. 돈을 쓴대. 누가? 파티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중국 사람.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도우조는 1번 뜻과 2번 뜻으로 뭘로 쓰인 거겠어요? 이번 그렇게 유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니까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가능하겠어? 이 도우조를 나 어떤 단어로 바꿔야 되겠어? 그치, people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명사야. 사람 가리키는 거니까 명사 뒤에 who 나와서 아까도 했어요. that, which, who, whom. 누구다? 관계된. 네, 그니까 또 꾸며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묶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볼게.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구매한 사람들 선물을 하고 또 정리해. 누구를 위해야? 근데 relative 누구게? 맞아. 친척이나 지인들이야. 즉, 잘 보자. 그럼 해석해보자. 더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갈 때 돈을 씁니다. 뭐 할 때보다요? 친척을 위해 선물을 구매하는 사람들보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 Finally, 마지막으로 ly 붙였으니까 부사죠? 둥근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nly 11%, 오직 11%의 of the people, 사람들은 spend, 소비합니다. 돈을요. 언제? 전명국. 언제 쓴대? New Year's dinner니까? 새해 저녁. 식사에. 그렇지.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정이가 요거 복습도 할 겸 해가지고요. 영상 들으면서 해석까지 완성해서 인증샷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구문 분석 숙제 검사는 마쳤고요. 그러면은 교재로 넘어가서 숙제로 풀어온 도표 문제에 대한 정답을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1, 2, 3번 풀어오는 거였죠? 네. 자, 근데 쌤이 이 도표 문제 풀 때 되게 강조했었던 게 있어. 어쨌든 도표 나오면 막 지금처럼 숫자 나오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영어 과목 시험 문제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도표 문제에서는? 해석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도표에 지금 숫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했어? 계산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비교도 하고요. 더해야 될 수도 있고 빼야 될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 더블, twice, three times 배수 곱하기 해야 될 때도 있고 분수를 활용해서 나누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수정이 말대로 그냥 계산까지는 안 해도 더 많네, 더 적네, 즉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 문제를 풀 때 쌤이 꼭 이런 표현들을 잘 보라 했잖아. 덧셈 표현, 뺄셈 표현, 곱셈 표현, 나눗셈 표현, 비교 표현.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1, 2, 3, 4, 5번 보기에서 쏙쏙 골라내면서 확실히 눈에 들어오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잘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도표 문제가 나오면 도표에 가로 정보와 세로 정보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라면 제목까지는 봐야 된다. 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지는 봐야 된다 했어. 대충 해석하시면 돼요. 일단 타임,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무슨 시간이겠어? free time activity니까. 자유시간에 뭐 하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에 대한 정보는 뭐야, 지금? 몇 시간 하는지. 세로에 대한 정보는? 그치, 맞아. 활동에 대한 그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정보에 체크가 들어가면서 봐야 돼. 그럼 이제 1번 보기로 바로 넘어갈게. The most time per week.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표현이 대번에 나옵니다. 어디 있어? 그쵸, 형광펜 들어야 되겠죠? 쌤이 얘기했지만 도표 가지고 아까 수영이가 얘기했잖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며. 그 비교급 종류에 뭐가 있어? 최상급까지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the most가 중요 표현이에요 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거야. the most가 뭔 뜻인데? 가장 많은이야. 그러니까 1등 시간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야. 가장 많은 시간은 per week,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시간의 특징이 어떻대? more than, 또 비교급 나와서 이상이야. 뭐 이상. 뭐 이상이래, 뒤에 보니까. 18 hours니까. 18시간 이상이야. 자, 표 봐봐. 1등인 시간이 뭐야, 지금? 18.6. 18.6이니까 오케이. 일단 18시간 이상까진 맞아. 근데 끝까지 해석해야 돼. 근데 이 시간은 디지털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하는데 was spent, 비동사 PP 이런 거 무슨 태다? 그러니까 소비하다가 아니라 소비되다라고 하는 거야. 즉, 이 18시간이 넘는 시간은 이 디지털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하는데 소비됩니다. 이 뜻이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1번은 오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 표현을 잘 봐야 돼.
두 번째 2번 보기로 갈게요. The activity accounting for the third most time spent was outside place.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 표현은 어디 있을까? 더 썰고 그렇지, the third most야. 일단 third가 뭔 뜻이야? 세 번째고 most는? 그치, 한마디로 3등 보자는 거야. 3등 활동은 뭐야, 일단? 아웃사이드 그게 맞아? 매칭 봐봐. 맞아, 아니야? 맞아. 그치. 이렇게 중요 정보만 체크해서 보면 되는 거야. 중요 표현과 그 가로 정보, 세로 정보만 매칭하면 돼. 오케이, 그럼 2번 맞아. 3번. Two more hours were spent on this activity than on screen-free activities done with adults. 필요 없고요. 일단 중요 표현 어디 있어? two more 오케이, two more hours야. 즉, 2시간 더 추가됐어. 2시간이 더 많이 were spent. 소비가 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this activity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명사 잘 봐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활동은 어떤 활동을 가리키는 거야? 아웃사이드 그치, 바로 앞에 얘기했던 그 outside play야. 그럼 안 헷갈리게 우리가 얘를 여기 표 안에 있는 정보로 숫자화해서 바꾸면 되는 거야. 이 this activity는 아까 몇 시간이었어? 10. 오케이, 10.6이야. 근데 이 10.6에 달하는 시간보다 2시간이 더 늘어있대. 뭐보다? screen free activity. 얘가 어딨어? 여기 있지. 얘는 숫자화하면 몇이야? 9.6 네. 얘 9.6이야. 그럼 2시간 차이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3번이 틀린 정보가 되겠고, 만약에 3번을 올바른 정보로 바꿀 거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1시간 그치, 그럼 two more hours가 아니라 one more hour이 돼야 되겠네. 단수니까 그러면.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렸다. 근데 고치기까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이겠지. 그럼 4번, 5번은 빠르게 한번 볼게. Children, 아이들이요. Spent, 소비합니다. Average, 요것도 자주 나오는 뜻이거든요. 단어거든요. 평균이란 뜻이야. 그럼 보자. 평균적으로 5.3시간을 쓴대.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가로 정보였으니까 잘 봐야 돼. 5.3시간 어딨어? 밑에 발음해볼까? 오리진 Organized. Organized sports에 쓴대. 그럼 그게 맞는지 매칭해봐. 맞아, 아니야? 뒤에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4번 맞다는 거야. 마지막. homework. 숙제 시간 나와서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안 헷갈리게 이 숙제라는 게 우리가 봐야 되는 아까 세로 정보였는데 얘를 가로 정보로 전환시키면 몇이야? 2.7 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왜냐면 어쨌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화 시키는 게 제일 좋아. 그럼 볼게. 이 2.7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뒤로 넘어갈게. children, 아이들이 spent, 쓰는 시간이거든? 근데 어떻게 쓰냐? the least야. 오케이.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 표현이었습니다. the least. least가 뭔 뜻인지 알았어, 정아 혹시? 저 가장 적 맞아. 얘는 most의 반대예요. 가장 많은의 반대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뜻이야. 즉, 이 2.7시간이라는 시간은 가장 적은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 그니까 5번도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비교급 최상급 표현을 놓치지 말라 했었던 거예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리스트의 원래 모양이 뭔지 볼까? 얘의 원급 원래 모양은 뭘까? 레스 아니야. 리틀입니다. 한마디로 뜻이 뭐겠어? 작은 적은. 작은이란 뜻도 있죠. 근데 얘의 비교급이 뭐겠어? 레스 less. 그럼 뜻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 비교니까. 더적 더 적은이야. 그럼 얘 최상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그게 뭐라고? 리스 least. 그래서 뜻이 뭐라고요? 가장 가장 적은. 강의였습니다. 가장 적은. 즉 최소한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됐지?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방금처럼 수정이가 놓친 표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내가 1번부터 5번 보기에 이 표현을 놓쳤었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체크해보세요. 형광펜으로. 영상 듣는 친구들도 해보시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쌤이
막바로 보기에 들어가지 말고 이 도표의 정보에서 빼먹을 정보를 보라 했어.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제목은 읽어야 돼. How. 얼마나 frequently 너무 중요한 부사다. 이게 뭔 뜻이 이게? 자주. 맞아. 한마디로 얘도 often이랑 같은 뜻이야. 얼마나 자주 다른 에이지, 연령대의 그룹 애들이 check their smartphone. 그러니까 한마디로 폰 쓰냐 이거야. 그러니까 가로 정보는 뭐야 일단? A. 나이에 대한 정보고 세로 정보가 이제 얼마나 자주 확인하느냐 그 정보인데 얘는 막대가 2개 있어. 색깔마다 다른 정보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확인해야 돼. 진한 보라색은 어떤 의미야? every minute이니까 뭐겠어? 계속. 그치. 매 분이니까 수시로 본다는 거야, 휴대폰을. 근데 few times an hour, 한 시간에 few times니까 뭐야? few가 뭔 뜻이 이게? a few는 몇몇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ome이랑 같은 뜻이야. 한마디로 한 시간에 몇 번만 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가끔 본다는 거죠. 즉 나이에 따라서 계속 보는 애들이 많은지 가끔 보는 애들이 많은지 이런 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개의 정보를 체크하되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 표현이랑 접목시켜서 봐야 된다. 1번 가볼게. 일단 중요 표현은 어디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있습니다. decrease죠. 이거 뭔 뜻이에요? 감소하다. 쌤이 증감 표현 잘 보랬잖아.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 추이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이 있죠. 그럼 여기 반대표현도 있는데 어디? increase 있잖아. 여긴 상승 표현이 있잖아.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그럼 가볼게. age 나이가 increase 뭐 하면서? 그치 연령대가 더 높아지면서 the percentage야 퍼센티지야. 근데 뭐의 퍼센티지냐면 both category야. both가 뭔 뜻인데? 맞아. 2개의 어떤 카테고리가 같이 감소한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2개의 카테고리는 뭘 얘기하는 거였어? 수시로. 맞아. 이 찐보라 연보라 이 정보야. 한마디로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 각각의 막대기의 추이가 점점 감소한다는 거야. 찐보라 봐.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연보라도 점점 내려가잖아. 그니까 1번 보기에는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체킹하면 되는 거야. 그럼 2번 보기에서 혹시 수정이가 봐야 되는 중요 표현 눈에 보이는 거 있을까요? more than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그 정보들을 잘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서 뭐라 했냐면 more than, 뭐뭐 이상이라는 뜻이야. 뭐 이상이야? half니까 반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이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수치화로 잘 바꿔야 되는데 우리 요 주어진 그래프에서는 퍼센트로 바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도 퍼센티지로 바꿔주면 좋겠지. 50% 이상이야.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정보만 골라내. 꼼꼼히 해석할 필요가 없어. 18에서 29 연령대야. 오케이, 그럼 여기를 보자는 거야. 근데 50% 이상이 폰을 few times 몇 번만 보는 거야. 그럼 few times니까 무슨 색을 봐 일단? 연보라가 50%가 넘는다 그 소리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니까 2번은 맞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니까 쏙쏙 봐야 되는 가로 정보, 세로 정보랑 표현 딱 이 세 개만 접목시키면 돼. 그럼 3번도 역시나 more than이 있네요. 이상이야. 근데 뭐 이상이야 얘는 이번에? 10% 이상이야. 자 이제 필요한 정보 그 2개만 쏙쏙 뺄 거야. 일단 필요한 정보 어디 있어? 30. 오케이 연령대 30부터 49.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만 볼게. 자 근데 여기 안에서 10% 이상이 every minute 무슨 색 봐라? 오케이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치 12%니까 그럼 3번도 맞다. 4번 보기 갈게요. The percentage of users who check their phone every minute. 오케이 일단 무슨 색 봐? every minute이니까. 진보란데 decrease 중요 표현 나오네. 뭐 한다? 감소했어. 근데 끝까지 보라 했어. by half 어디까지? 반까지. 절반까지 감소했다. 쌤이 그 수치화에 대한 표현은 무조건 잘 보라 했어. from 어디에서? 30, 40 그룹에서 어디로 갈 때? 50에서 60.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연령대 2개 정보를 잘 봐야 돼. 자,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every minute에 대한 정보였으니까 무슨 색 봐? 찐보라 볼게. 30에서 49 찐보라 어딨어? 12야. 그 다음 50에서 64의 찐보라는 6%야. 그럼 절반이 감소한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니까 4번도 맞아. 그럼 마지막 5번 볼게. 자, 필요한 정보 쏙쏙 빼봐. 5번에서 어디 정보 일단 체킹해야 돼? 50에서 60. 그치. 일단 연령대 50에서 64 이제 요 그래프를 봐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색을 봐야 돼? 그치. 왜냐면 few times 나왔으니까 연보라 보자 이거야. 안 헷갈리게 막 쓰면서 풀어도 돼.
50에서 64 연령대의 연보라는 지금 현재 33이에요. 안 헷갈리게 그럼 뭐 33 할게 내가. 근데 이 33이라는 시간은 더블이래. 여긴 내 중요 표현. 뭔 뜻인데? 그치, 배수 표현이야. 누구보다야? 요 그룹보다야. 그럼 당연히 이 65도 무슨 색을 보라는 거야? 연보라. 연보라를 보라는 거야. 그럼 얘 11이잖아. 2배인가요? 3배예요. 그러니까 일단 5번이 틀렸어. 그럼 내가 얘를 3배로 바꿔야 옳은 문장이 돼. 그럼 이 더블을 지우고 3배라고 바꿔볼까? 어떻게 해야 돼? 쌤 어떻게 된다 했어? 몇 배에 대한 표현 어떻게 만들었지? 응? 타임. 그렇지! 타임즈. S 붙으면 배수 표현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옳은 게 돼요. 이렇게까지 가주면 돼. 좋아, 잘했어. 마지막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일단은 도표의 정보를 읽고 가로에 그리고 세로의 정보가 뭔지 판단한 후에 그 쏙쏙 빼먹어야 되는 정보 2개랑 중요 표현 이렇게만 접목하자 했어. 이게 우리가 아까 구문 분석한 그 지문이거든요. 그럼 일단 어떤 정보가 있어? 돈을 쓰는 내용과 몇 프로를 쓰는지 그거네. 오케이, 그럼 1번 보기에서 일단 중요 표현 먼저 찾아볼까요? 어디 있어? 잠깐만, 그렇지. 최상급 나왔네. 가장 흔한 비용이라는 건 가장 무슨 비용이라는 걸까? 가장 많은. 많이 쓰는 비용이야. 그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쏙쏙 빼먹어야 되는 정보만 볼게. 어디 있어요 일단? parents. 그치. 이게 그 세로 라인 정보였죠. 어디다 돈 쓰는지. 일단 거기 정보까지는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뒤에 더 있으니까 봐야 돼. 그게 어떻대? 65%래. 빼먹을 정보만 보면 돼. 맞네. 그니까 1번 일단 맞지. 2번은 혹시 중요 표현 있을까요? more than. half. 그치. more than half. 절반 이상이니까 한마디로 50% 이상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빼먹어야 되는 그 정보. 가로 정보, 세로 정보만 보면 돼. 어디 있어? decoration. fireworks야. decoration fireworks 두 번째 항목이고요. 50% 이상이야. 그지? 근데 얘는 꼼꼼히 봐야 되는 게 2번 보기 시작하자마자 뭐라 했냐면 여기도 중요 표현이네. the only, 유일한. 즉 50% 넘는 애가 얘 하나라는 거야. 맞아 아니야? 응.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죠? only가 아니야. 근데 여기 봐. 유일한 other category야. 그럼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보자. 유일한 다른. 그럼 얘는 유일한 또 다른이니까 딱 하나라는 소리가 아닌 거지. 이미 하나가 있고 얘 말고 유일한 다른 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2번은 맞아 아니야. 맞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 표현을 끝까지 다 봐줘야 돼. 오케이. 3번 중요 표현 어디 있을까? less than. 오케이. less than half. 그럼 얘는 뭔 뜻이야? 50% 이하. 이하야. 그럼 이제 우리가 빼먹어야 되는 정보를 찾자. 일단 정보 1번 어디 있어? 그 decoration. 여기도 있고 또 지금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대상 2개 나오겠지. 그거 어디 있어? money. money as a present 있잖아. 그럼 비교를 해보자. money as a present는 몇 프로예요 지금? 29%. 29%입니다. 그 다음 이 decoration firework 몇 프로였죠? 61이에요. 이게 절반 이하라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29는 61의 절반보다도 아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내용이야. 4번 가볼게. more 여기 비교급 있네. 더 많이 중국 애들이 돈을 써. 뭐 하는데? 이제 빼먹어야 되는 정보. going out to party. 이게 몇 프로인데? 35%. 네, 35%예요. 35%가 더 큰 수치래. than 뭐뭐보다. 뭐 할 때보다야? gift for relative. 우리가 빼먹어야 되는 정보는 이거 몇 프로인데? 38%. 38%야. 자,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8%는 당연히 35%는 38%보다 어떤 수치야? 더? 적은. 그치. 그럼 일단 4번이 틀렸는데 얘를 그럼 옳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less. 그치. more이 아니라 less로 바꿨어야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5번 가겠습니다. 자, only 11%, 오직 11% 사람만이 요거에 쓴다라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치. 인포거든. 이렇게. 됐죠. 그래서 풀어온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기 번호에다가 뭐 맞았다 틀렸다만 이렇게 채점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기 하나 더 있어. 거기까지 숙제였어?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보자. 앞쪽에 예제 2번이었나 보다. 오케이, 요것도 그럼 같이 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빠르게 갈 수 있어. 자, 제목부터 읽을게요. Key factor influencing more movie choice니까 뭐야? 영화를 선택하는 거야. 한국에 있어서.
가로 정보, 세로 정보 볼 건데 세로 정보는 퍼센티지고 가로 정보는 뭐야? 스토리라인이 뭐지? 줄거리. 줄거리야. 액터는 배우. 배우야. 온라인 레이팅이야. 온라인 뭘까? 레이팅이 뭐야? 평점. 디렉터는 감독이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영화를 선택해? key factor. 요 단어를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를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열쇠를 알고 있죠. 근데 그 뜻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 수업할 때 이게 키 포인트야 막 이래. 그 뭔 뜻이야? 가야지. 그치. 그래서 키가 열쇠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형용사일 때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팩터가 무슨 뜻일까? 맞아. 즉 영화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거를 지금 조사한 거야. 난 줄거리 때문에 봐. 난 배우 때문에 봐. 난 감독 때문에 봐. 평점 보고 봐. 이렇게. 그럼 가보도록 할게. 1번 보기 보도록 할 건데요. 빼먹어야 되는 정보가 처음부터 나와요. 이 연도에 대한 내용이야. 그치? 이 보라색 두 개가 연도였죠. 근데 보스니까 2013, 2015 둘 다야. 이 둘 다 스토리라인이 이거 빼먹어야 되는 정보였네. was the most influential.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즉 1등이라는 거죠. 볼 것도 없어. 맞지? 2번. in both years. 또 both years야. 빼먹어야 되는 정보. 두 개 연도 둘 다야. more than 70% 핵심 표현이네. 70% 이상이 빼먹어야 되는 정보. 뭐 때문이랄 때? actors. 맞아 아니야? 맞아. 그치? 둘 다 70% 넘었으니까. 그럼 2번도 맞아. 3번. 빼먹어야 되는 정보 어디 있을까 일단? 그 온라인. 온라인 레이팅 있고 또 디크리. 디크리스 그치 핵심 표현 감소하는 거 또 2013. 그다음엔 2015야. 근데 between까지 같이 가야지. between이 뭔 뜻이야? 뭐뭐? 사이에 맞아. 근데 지금 이 온라인 레이팅 앞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 그게 뭐냐 바로 except예요.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야. 이게 뭔 뜻일까?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에요. 진짜 중요한 표현이야. 외우셔야 돼요. 카드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그럼 볼게. all the key factor, 모든 요인들이 근데 그냥 요인 아니야. 온라인 평점을 뺀 나머지 요인들. 한마디로 스토리라인, 액터, 디렉터 요 세 개의 요인들은 어땠대? decrease. 감소 추세를 타고 있대. 봐봐. 하향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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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상승이니까 맞는 내용이야. 4번. 스토리라인은 빼먹어야 되는 정보.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 표현. the smallest 최상급. 가장 작은 change.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그럼 무슨 뜻인 것 같아? 퍼센테이지. 차이량 맞아요. 스토리라인 몇 차이야? 4. 그 다음 액터는? 온라인 레이팅은? 8. 6이지 똑같지? 디렉터는? 11. 그럼 가장 적은 차이량은 맞나요? 오케이, 그럼 5번 가볼게. 2015년, 연보라 한번 보면 돼. 연보라 부분에서 이 디렉터 빼먹어야 되는 정보. 감독 부분이 핵심 표현. more than F, 50% 이상이다. 절반 이상이야. 누구보다? 액터보다. 자, 찐보라만 보면 된다 했어. 디렉터의 찐보라는 43이야. 액터의 찐보라는 79야. 그럼 절반 이상, 2배 이상이 맞나요? 아니죠. 미안. 연보라네, 2015는. 쌤, 순간에. 연보라로 다시 볼게. 자, 디렉터의 연보라는 몇이죠? 32예요. 액터의 연보라는 73이에요. 그럼 어때요? 2배 이상인가? 자, 그럼 볼게, 다시. 자, 디렉터의 퍼센티지 다시 얘기할게. 몇 프로야? 32%야. 하고, 액터에 대한 퍼센티지 몇 프로예요? 73%예요. 그럼 얘를 해석하면 32%가 2배 이상이다. 얘보다야. 아니지. 2배 그치. 그니까 얘도 일단 5번이 틀렸대. 이 뭐를 레스로 바꿔요. 라고까지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숙제 점검 시간이었고요. 오늘 진도 하나 나갈 거거든요. 여기 이제 뒤로 넘어와서 Chapter 3예요. 자,
지칭, 신경 추론인데 사실 우리가 원래는 그 로직을 하잖아요. 같은 막 주제를 찾고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주제를 파악할 필요가 없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 하면은 실제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 어디에 속하는 문제다? 그래서 주제도 안 찾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로직을 안 들어가는 거라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선 지칭 추론이 있고 심경 추론이 있는데요. 이 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뭐 한다는 거야, 지칭? 지칭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야, 걔 어딨어? 여기 이거 막 가리키는 거야. 심경은 우리가 아는 그 감정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걸 진짜 잘해. 특히 지칭 추론을 잘하는 건 중학교 내신에서도 그 영향과 그 역량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출예제 1번이야. 1번부터 5번 보기 중에서 다른 놈을 가리킨다라는 거야. 가리키는 거니까 얘가 이제 지칭 추론이 되는 거야. 근데 1번부터 5번은 전부 다 누굴 가리키는 것 같아? 그 남자 한 명을 가리켜. 딱 얼핏 봤을 때는 똑같은 남자 한 명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잘 읽어나가면서 어떤 남자를 가리키는 거야?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놈들에서 잘 판가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1번부터 5번 보기에 등장한 그를, 그의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무슨 명사라 그러지? 대명사라 그러죠. 이것, 저것, 그것, 그 남자, 그 여자, 그들, 우리, 막 이런 거 싹 다 대명사야. 근데 쌤이 얘기했어. 대명사에 있는 저 대라는 한자는 클 대자라 했나? 무슨 의미랬지? 대신한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가 나오면 야, 얘가 진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야? 를 찾기 위해선 그 진짜 해당하는 대상은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그치, 이미 앞에 나왔어. 이미 앞에 했는데 영어 쓰는 애들은 똑같은 단어를 2번 이상 쓰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명사로 바꿔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진짜 누구야는 앞부분에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잘 해나가면서 문맥을 잘 파악해야 앞에 있는 이 많고 많은 후보 중에 얘겠다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1번부터 5번 보기에 등장한 대명사를 보고 오케이, 일단 즉 남자 한 명을 가리키는 거니까 1번 보기 앞쪽에서부터 일단 남자 한 명을 가리키는 그런 인물이 나오면 걔를 후보로 두자. 그 후보에는 네모를 치면서 일단 그 2개의 네모 중에 어떤 네모에 속하는 인물인지를 매칭시키면 돼. 자, 첫 문장 볼게요. 예를 들어서 When Gandhi was 15, he stole a piece of gold from his brother's bracelet. 자, 일단 후보가 될 수 있는 인물 누구로 보여요? 간디 있습니다. 또 있나요? His brother. 간디의 뭐 형, 간디의 남동생 일단 2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Afterward. 자, 그럼 일단 첫 문장 간단히 해석해볼게. 간디가 15살일 때 그가 훔쳤어. 뭘 훔쳤어? 골드를 훔친 거야. 금을 훔쳤어. 누구에게서? 형에 있는 브레슬렛 뭐지? 밑에 볼까? 밑에 단어 정해볼까? 뭐야? 팔찌에 있는 금덩어리를 뗀 거야. Afterward. 뭐 그 후에 그는 suffer from 뭐 했다? 시달렸어. 막 고통받았어. 어떤 느낌 때문에. 어떤 느낌이야? guilt가 뭐야? 이거 알아야 돼. 그니까 맞아. 죄책감이라는 거에 시달렸어. 당연히 이 죄책감을 느낀 he도 누구겠어요? 그치, 이렇게. 이미 처음부터 연습하면 돼. One day, 어느 날 그는 decided, 결정했습니다. to tell, 말하기로요.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게 뭔 일을 했는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결심을 한 사람은 누구겠어? 그치? 그럼 결국 누굴 가리켰는지 우리가 위에 뭐 간디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풀어야 돼. 그 다음 He wrote a letter.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To ask his father. 아빠한테 부탁을 하려고요. 무슨 부탁? To punish him. 그를 뭐 해달라는? punish. 처벌해달라는. 그럼 처벌받는 이 남자는 누구겠어? 당연히. 그치? 그럼 얘도 쥐야. 그럼 얘 같은 대상이야. 1, 2번은. 그 다음 간디는요. handed. 원래 핸드가 손이야. 근데 지금 주어지니까 동사 자리로 나온 거니까 이때 핸드는 손이 아니야. 뭔 뜻이겠어? 손과 연관이 있는 뜻이에요. 그럼 추측해볼까? 간디가 핸드했습니다. 그 편지를 아빠에게. 그럼 뭐 한 거야, 핸드는?
건네주다라는 뜻입니다. 패스랑 똑같은 거예요. 뜻 적어주고. 이제 간디가 그 사죄의 편지를 다 써서 아빠에게 드렸어. 그 다음 문장. 아버지는 quietly 아주 조용하게 set up and read the letter. 편지를 읽어본 거야. As he read it. 다 읽었어. A few tears. 약간의 tears가 뭐지? 눈물이 fell from 떨어진 거야. His eyes. 눈에서. 지금 누가 읽고 누가 운 거예요? 그래요. 그쵸. 그럼 여기는 father이니까 F 표현하면서 오케이 나왔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지칭 추론은 결국 후보가 될 수 있는 인물의 네모를 치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진작에 일단 아빠도 후보를 이렇게 네모로 넣어놨어야 돼.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만 잘 가르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꼼꼼히 읽어봐야 돼. 됐죠? 이게 지칭 추론에 대한 유형이었고요. 예제 2번을 보시면 얘는 이제 심경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심경은 말 그대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있었어. 근데 야, 이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이 주인공은 지금 어떤 감정인 것 같아? 라고 누군가 물어봐. 그러면 수정이는 어떤 걸 보고 이 주인공이 지금 이런 감정이겠다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 표정? 근데 책인데 표정이 보일 순 없잖아. 우리말 책을 딱 읽고 있는데 이 페이지의 주인공은 지금 이런 기분이겠다를 우리는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 했던 말을 볼 수도 있고 또는 했던 행동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또는 대놓고 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 영어 지문에 나온 주인공의 기분이 어떨까를 묻는다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나 또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기분을 대놓고 말해주는 형용사나 부사 위주로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즉 쌤이 얘기했듯이 형용사나 부사를 찾거나 했던 행동을 봐야 돼. 행동은 결국 품사로 따지면 뭐야? 행동이니까. 동사죠. 이거 위주로 단서를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지금부터 시간을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1번부터 5번 보기는 보지 말고 이 지문에서 이 표현이 뭔가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그런 단어 같아요 하는 거야 한번 형광 붙여볼래 수정이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를 읽어야 돼. 누구의 기분을 묻는지 봐야 되는데 찰리의 기분이니까 이 찰리의 형부동을 봐야 돼. 일단 수정이가 잡은 단서가 될 수 있는 단어는 뭔 것 같아? 그치, 우리가 발음을 해야 돼. 그래서 왜냐면 뭔가 이렇게 딱 보면 뭔 뜻인지 아는데 발음을 내가 모르면 듣기 평가에 나왔을 때 그 단어인지 모르거든. frightened라고 해요. frightened. 이게 뭔 뜻이야? 오케이, 두려운 겁에 질린 일단 이런 뜻이야. 오케이, 좋아. 그럼 일단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로 그런 게 맞는지 우리가 쐐기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서는 한 개로는 안 되고요. 그래도 최소 2-3개는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또 우리가 볼 수 있어. 형용사 부사뿐만 아니라 동작을 봐도 된다 했잖아. 첫 문장에 대놓고 나오는데요. He could not see anything. 뭔 뜻이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되게 무서우니까 당연히 겁에 질린 그런 감정이랑 이어져요. 또 있을까 뭐? Run widely. 뭔 뜻이야? 엄청 막 야생적으로 막 급하게 거의 도망가는 수준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startled him. 찰리를 startled 했대. startled가 뭔 뜻이야? 요거.
startle. 이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라게 하다. 놀래키다 이런 뜻이야. 즉 찰리를 막 놀래켜. 근데 그 와중에 찰리는 could not see anything.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막 run wildly 막 도망가. 두려워. 그럼 당연히 일단 이 남자의 기분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뭔 뜻이겠어? 되게 막 어떤 기분이겠어 지금? 무서워.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런 거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솔직히 한 단어만 찾아도 지금 답이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왜 틀려요, 선생님? 이유는 딱 하나예요. 1번부터 5번 보기에 있는 단어를 골라서요. 근데 결국 이 신경을 묻는 문제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슬픈, 기쁨, 무서운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늘 나오는 단어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한 4개 정도만 풀고 보기에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뜻인지 그 단어만 정확히 외워놔도 틀릴 일은 없어. 그러면 지금 쌤이 시간 줄 테니까 1번부터 5번 선지에 등장한 저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는 형광펜을 쳐보세요. 가볼게. 일단 shock 뜨니까 뭐겠어? 몰라. 막 충격받고 놀란 거야. scared 무서운 거고. 2번 bored 지루한 거고. lonely는 뭐죠? 외로워. 맞아. realize. 이거 우리 지난번 구문독해 그 테스트 나왔는데 뭔 뜻이었지? 안정. relieve the stress였잖아. 뭔 뜻이었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다였죠. 그래서 relieved가 형용사로 뭔 뜻이냐면 마음이 완화된 거라서 뭔가 안도하는, 안심하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relax랑 똑같은 거야. satisfied는 뭔 뜻이야? 만족하는, 그쵸. 4번에 touch, 선생님 갑자기 만진다는 게 왜 나와요? 그치. touch가 만지다는 뜻도 있지만 마음을 어루만진다라 해서 뭔 뜻도 있어? 감동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grateful은 뭘까? 맞아. 고마워하는 thankful 같은 단어예요. ashamed는 뭘까? 맞아. 부끄러워하는 regretful은 뭔 뜻일까? 맞아. 후회하는 이런 뜻이야. regret가 후회하다라는 동사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 아이의 지금 기분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정 봐봐. 우리 얘 다 읽었어? 읽지는 단어 몇 개만 뽑고 푸는 거야. 그래서 난이도 하하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숙제로 이번에 1번부터 3번 지문 풀어오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1번은 아까도 했지만 지칭 추론이었잖아요. 얘도 똑같이 남자 한 명을 가리키네요. 그러면 각각 1번부터 이 5번 보기에 나온 애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지칭 대상을 써오세요. 아니면 본문에 누군지 이렇게 매칭을 시키던가 화살표 같은 걸로. 그리고 똑같이 2번 처럼 기분을 묻는 이런 문제는 쌤이 얘기했듯이 지문 속에서 그 단서가 되는 어휘 형광펜을 쳐오세요. 그리고 답을 고르세요. 그리고 이 보기에서 모르는 어휘 형광펜 쳐오세요. 어차피 감정 문제는 쌤이 얘기했지만 늘 나오는 애만 보기에 나오기 때문이야. 이것까지 하고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3번도 지칭 추론이라서 그렇게 해주면 돼요. 됐죠? 오케이. 독해는 이렇게 할 거고 2번 독해는 그래서 교재 문제 풀기랑 그리고 그 다음 챕터 이 4챕터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게 될 지문에 대한 구문 분석이랑 로직이 둘 다 들어가니까 주말에 한번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